제가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본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구독해놓은 분들이 네. 네. 다 이제 뭐 경제, 아, 경영, 뭐 재테크 쪽이니까 네. 그 경제 관련된 영상이 되게 많이 뜨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경기 침체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미국 경기 침체를 넘어 디폴트로 간다.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럼 미국 지금 뭐 경기 침체 세게 오는 건가요, 이제? 잘은 모르는데 네. 근데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국가 부채 상한일이 뭐 6월 초에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미 그 상한을 넘은 상태라서 부채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들끼리 뭐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뭐 6월 초가 하면 또 답이 나오겠죠,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예측해 보려고 사람들이 또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침체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지금 계속 올려왔고, 네.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 부담스러우니까 소비 지출을 줄일 거고, 네. 그러면 뭐 판매가 줄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을 감소할 거고, 네. 경기 침체가 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으니까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침체를 넘어 미국이 지금 뭐 디폴트 날 거다 지금 이렇게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 디폴트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이야기가 거의 뭐 99.9%더라고요. 네. 아마 또 뭐 협의하겠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경기 침체 부분 아닌가 싶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약할 거냐 아니면 강할 네. 거냐 뭐 이게 계속 그렇죠. 나오는데 맞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미국 경기 침체 오면 네. 우리나라 집값도 큰 충격을 받고 네.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죠. 네. 사실 우리가 미국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무조건 경기 침체는 올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사이에다가 또 어떤 걸 조금 더 보는 편이냐면, 미국이 어려워지면 미국 부동산이 먼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눈에 띄게. 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경기 침체, 큰 사건들, 그것들과 실제 미국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그래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네. 이거 한번 보면 과거에 2차 석유 파동, 이때 1980년도에 이 회색깔 바로 딱 돼 있죠. 네. 이 회색 바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래프가 있죠. 네. 실제 미국의 주택 평균 가격 그래프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관관계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과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침체했을까? 한번 보면 2차 석유 파동 때 사실 큰 뭐 변곡점은 보이지 않아요. 3차 석유 파동 때는 사실은 원래 꾸준하게 상승해야 되는데 약간 출렁출렁 보합 이런 느낌이 보이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걸프전 나왔을 때 그때도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부동산에 있어서. 그리고 뭐 닷컴 버블 붕괴됐던 시기. 이때는 2000년 오히려 초반. 몰랐네요. 이때는 그냥 안정적으로 쭉 지나갔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이때는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좀 여유가 되면 그 시점에 금리가 어땠는지까지 탁 넣어보면 돼요. 네. 근데 전부 다 그 시기에 금리가 다 상승을 많이 했었던 시기예요. 지금 보면 이때 2차 석유 파동도 사실은 금리가 15%에서 20% 가까이 됐었고요. 네. 90년도 가서는 이때는 10%였고요. 네. 저 가서 한 2000년도 왔을 때는 7%, 2008년도 왔을 때는 5%였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은 5.2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비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던 건 아니고 비슷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만 주택가격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네. 그 이전 사건은 큰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네. 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네. 영향이 엄청 컸네요. 컸죠. 그때는 경기 침체의 장본인이 부동산이었거든요. 왜냐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그냥 무분별하게 대출 다 해주고, 대출도 뭐 LTV 70% 이런 게 아니라 세금 부대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뭐 115% LTV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금리가 바로 올라갔잖아요. 네. 사람들이 바로 파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행까지 간 거였고, 집을 다 던졌던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부동산이 얼마나 흔들거릴까. 금리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은 좀 더 많이 흔들거릴 수 있겠다.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과거처럼 크게 안 흔들릴 수도 있겠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섣불리 우리 한국에 갖고 와서
우리가 큰일 났어. 이렇게 답을 내리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 이제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의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네. 지금 이 그래프는 서울 평균 그래프예요. 네. 전국 평균이 아니라 지금 아까 뭐 걸프전, 그 다음에 닷컴 붕괴 사건,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보면 네. 부동산 가격은 어때요? 사실 그냥 다 뭐 순조롭게 다 상승을 했고 네.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사실 브레이크가 확 걸렸죠.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조금 지나서 하락기가 쭉 왔거든요. 근데 네. 약간 우리나라는 네. 이제 좀 더 흐름이 늦게 와서 네. 이 걸프전 때는 올랐다가 이제 영향을 뒤늦게 받아서 떨어지고 아, 닷컴 버블은 네. 미국처럼 그냥 가고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네.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또 뒤늦게 또 충격을 받고 아. 또 이렇게 보면 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렇게 맞아, 억지로 맞추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하락했던 시기를 잘 보면 또 92년도 이제 일기 신도시 공급 엄청 많이 했을 때고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이때도 뭐 사실은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또 그때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에다가 또 DSR, LTV 규제에다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쏟아졌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 역량이 더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결과만 보고 봤을 때는 네. 크게 연관을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물론 그 경기 침체가 정말로 너무 심각한 수준이 되면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 한국 부동산에 좋을 건 아무것도 없겠죠. 그잖아요.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을 건 100%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만큼 많이 안 좋을 거냐. 네.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안 좋을 거다, 이만큼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사건을 한번 과거 사례를 한번 본 거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 않을까요?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먼저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 미국 주식시장.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려워지면, 미국이 어려워지면 한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내수해서 받아주지 않을 거고 우리 기업들도 좀 힘들어질 거고 그럼 우리 주식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거고 국내 기업이 어려우면 회사 다니는 것도 조금 눈치 보일 수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들도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좋을 건 없을 거예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경기 침체, 상관관계 엄청 크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각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들. 네. 예를 들면 이걸 많이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아니면 대출을 할 때 금리가 너무 높고 이자가 너무 높아. 아니면 지금처럼 뭐 특례 보금자리로 뭐 혜택을 주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택의 수요, 물론 수요는 심리도 다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좀 실질적인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상할 때 미국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먼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모니터링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네. 뭐 크게 뭐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고 네. 우리가 더 빠르게 체킹하려면 이제 네. 미국 부동산을 봐라. 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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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정리하면 아마 이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시적으로 보지 않고 미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댓글도 달릴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되는 댓글도 달릴 거예요.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저는 좀 부동산을 좀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네. 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조금 해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